수가원이 교자바리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수가원이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동해권 수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매달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하는데요. 11월 이달의 수산물이 뭐냐? 바로 고등어와 도루묵입니다. 이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생선으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요, 본격적으로 지방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또 동해안 별미로 꼽히는 도루묵은요,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으로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뼈, 연한 살이 특징인 흰살 생선인데요. 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고등어와 도루묵 챙겨보면 좋을 것 같죠? 우선은 해피셜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수가원이 양식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자바리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대응 어종으로 개발된 교자바리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식하는 기술과 시험 양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자바리류 해상가두리 양성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자바리류는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대왕바리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불바리 또는 자바리를 교잡하여 이들의 장점만을 취해 만든 대왕불바리 및 대왕자바리를 말하는데요. 수가원은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 대체 양식품종 개발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교자바리류 양성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현장 시험을 추진해 고수온 대응 대체 양식 어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특히 해상가두리 양식의 경우는요, 이 여름철 고수온 시기에 단기간 집중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요구에 맞는 고부가 양식 품종임을 확인했습니다. 고수온 시기 어류 폐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그 가치가 확인된 교자바리류가 양식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가원은 독도 미생물을 활용한 피부 기능 개선 화장품 소재를 출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요. 다른 수상작들과 함께 발명특허대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수가원 생명공학과는 이 발명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독도 인근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 해양생물을 수집해 미생물을 확보한 후 안전하고 유용한 유산균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도 해수율의 항균 활성을 가진 유산균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이 독도 유산균은 히알루론산 합성을 약 44%나 증가시키고 피부 염증 개선 효과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 능력이 우수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이 독도 유산균은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되어 에센스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발명 특허대전 수상으로 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활용 분야가 다각화되고 사업화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독도 유산균 화장품 저도 한번 발라보고 싶네요. 여러분 피부에 양보하세요. 자,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볼까요? 지난 11월 17일 남동해권 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수가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 상호협력 협약과 업무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인데요. 남동해권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현황 및 필요성을 주제로 수가원이 준비한 특별 강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수가원은 지속적 수산 양식을 위한 생태계 기반 어장 관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남동해권 양식업 구조 변화 및 주요 양식수산물 수급 전망,
또 경남도는요, 경상남도 수산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수산업 분야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요, 이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토론의 장이 계속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으로 생산량 1위, 소비량 1위를 차지하는 어류, 바로 넙치인데요. 이 넙치는 넓적한 생김새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 같은 뜻의 한자인 광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횟감을 포함해 식재료로서는 순 우리말인 넙치보다는 광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편입니다. 이 자연산 넙치는 원래 겨울철이 제철이었는데요. 양식에 따른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사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식감이 쫄깃하고 비린내가 없어 더 인기를 끌게 된 거죠. 1980년대에 양식 발판이 마련되고 1990년대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넙치. 이 넙치를 가장 대중적인 국민 횟감으로 등급하게 만든 넙치 양식 기술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넙치의 수정란 및 인공 종자 생산은 1983년 당시 국립수산진흥원 거제수산 종묘 배양장에서 거제 연안의 자연산 넙치를 수집, 배양장의 육상수조에 수용 관리하여 1984년과 85년 성숙 어미로부터 복부 압박에 의한 인공체란으로 수정란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그 뒤 1987년부터는 본격적인 넙치 양식이 시작됐고요. 1990년대에 들어 수정란의 대량 생산 체제 기술을 확립합니다. 이는 넙치 종자의 대량 생산 기반 확립은 물론 당시 일본에서 고가로 도입되었던 수정란 수입 중단에 크게 기여하였는데요. 인위적인 산란 조절에 의한 양질의 수정란으로 치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넙치 양식붐이 일어났는데 1990년대 중반에 민간 양식장 시설이 동해 50개소, 서해 10개소, 남해 230개소, 제주 150개소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양식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어류 양식 품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면서 양식 초기인 1990년도에 1037톤이던 양식 넙치 생산량은요, 2000년도에 이르러 14,127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후 양식 기술 발전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생산량은 41,448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오랜 양식으로 인해 국내 넙치 양식 집단이 근친 열성화가 진행되면서 성장 정체,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원에서는 2004년부터 넙치 육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경제 형질의 유전적 향상을 위해 유전자 표지를 이용한 선발 육종 연구도 추진했고요. 그 결과 육종 넙치 고유 브랜드 킹넙치를 탄생시켜 넙치 양식 역사를 새로이 쓰게 됐습니다. 이 킹넙치는요, 자연산과 유사한 체형을 가지면서도 일반 양식 넙치 대비 30% 이상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일반 양식 넙치가 1kg의 상품 크기, 생산 시 입식 후 10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킹넙치는요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어 약 2개월의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생산기간 단축은 양식어가의 생산원가 절감으로도 이어지는데요. 2021년 생산량 약 41,791톤 기준으로 연간 약 9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넙치 양식 기술은 인공교배를 통한 대량 종자 생산이 가능해지고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집단 폐사 예방 기술 개발로 발전해 왔는데요. 나아가 이제는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질병에 강한 품종, 또 사육 환경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소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이 고소온에 강한 품종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생명공학 기술에 힘입은 유전체 육종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양식 품종과 경제 형질을 대상으로 육종 연구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류 양식사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국민 횟감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 넙치는 우리나라 전체 어류 양식 생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횟감으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워낙에 횟감이란 인식도 강하지만 스테이크, 미역국, 탕수어, 카르파지오 등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니까요. 좀 더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14에서 16도, 울릉도 독도 16에서 18도, 대마도 19에서 21도, 제주도 18에서 20도, 이어도 17에서 19도, 가거초 15에서 16도, 어청도 12에서 14도 및 백령도 11에서 13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한반도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14.5도에서 16도, 남해 연안역에서 15에서 18도, 서해 연안역에서 11에서 13.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연안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저인망어업은 서해 남부, 제주도 거문도간 해역에서 삼치,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및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참조기, 갈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됩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 회유를 시작하여 동해 중부 연근해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점차 어장이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어왕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속담 자주 사용하시죠? 이 속담에는 우리 수산물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고양이 꼬막 쪼개 보듯, 이 속담은 미련이 남지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기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조기는 회유하는 특성에 빗대어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익숙한 표현 중 하나인 말짱도루묵, 이 말은 헛수고했을 때 주로 사용하죠. 또한 일이 매우 쉽다는 뜻으로 묵은 낙지 꿰듯 이란 속담도 있습니다. 이렇듯 속담만 봐도 수산물이 우리와 얼마나 오래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알 것 같죠? 그럼 해피셜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